방문 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신다면 몹시 기쁠 것 같아요. 오늘의 재미난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럼 행복한 날 되십시오. 조선조 500년 동안 당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재상이 허다하지만 황희는 그 으뜸에 올려 마땅한 명상이다. 전라도 장수태생으로 태조에서 문종까지 5 임금을 섬겼으며 1인지하 만인지상인 영의정을 오랫동안 지낼 정도로 관운도 좋고 국가에 많은 공훈을 남겼으나 너무 청렴결백하여 집안 살림은 항상 가난을 면치 못했다. 황희는 성품이 더없이 너그럽고 인자하며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고 절대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다. 특히 어린아이를 좋아해서 하인의 자식들도 친자식이나 친손자를 대하듯 할 뿐 아니라 같이 웃고 장난치고 떠들기를 즐겼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조금도 어려워하는 법 없이 흙 묻은 맨발로 사랑방에 함부로 퉁탕거리며 드나들고 써놓은 그레먹을 엎질러 망쳐놓기도 하며 밥상이 들어오면 달려들어 삽시간에 먹어치우기 일쑤였다. 심지어는 무릎에 올라앉아 수염을 쥐어뜯기도 하고 마구 때리기도 했다. 그러면 황희는 웃으면서 아야, 너희들이 죄 없는 나를 마구 때리니 이거 어디 아파서 살겠느냐. 하고 사뭇 엄살을 부리는 것이었다. 한 번은 그가 어느 대신의 집에 갔을 때 그 대신이 하찮은 일로 하인을 호되게 꾸짖는 것을 보고는 점잖게 타일렀다. 저들이 비록 하인배이기는 하나 똑같은 천민이요. 이 나라의 백성이니 너무 그렇게 나무라지 마시구려. 마침 그때 한 사람이 다리를 절면서 대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것을 본 대신이 무안한 마음을 감추고자 허허, 저기 지나가는 친구는 왜 한쪽 다리가 저렇게 짧지? 하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그러자 황희가 말했다. 아니, 기왕이면 한쪽 다리가 길다고 하는 편이 낫지 않겠소? 하루는 조정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선비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벼슬이 정승쯤 되면 아무나 쉽게 찾아가서 만날 수 없는 신분이지만 그의 집 사랑방은 개방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아무데나 드나들 수 있었고 만남의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았다. 노영은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셨소? 나라의 정승으로부터 그처럼 정중한 인사를 받은 선비는 널쭉 엎드렸다. 사실은 대감께 하소연하고 항의할 일이 있어서 찾아왔으나 소생 같은 시골 출신의 하찮은 선비를 이처럼 대접해 주시니 황감하기 그지없어 그만 돌아갈까 합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왕 오셨으니 말씀을 해보시구려. 대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할 수 없이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한강 동작나루에서 대감대 카인에게 큰 봉변을 당했기에 대감으로 말씀드리면 만민이 우러러보는 어른이신데 그 하인배가 그럴 수 있나 싶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황희는 깜짝 놀랐다. 내 집에 하인이 행패를 부렸다면 그 허물이 주인되는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즉 노영은 서슴지 마시고 자세히 털어놓아 보시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사정을 여쭙겠습니다. 소생은 볼일이 있어서 어제 내자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집이 가난한 탓으로 내자는 낡은 가마에 태우고 소인은 걸어서 왔습니다. 동작나루에 당도하여 나룻배를 타려고 하는데 검은 옷에 번거지를 쓴 사람이 술에 취해서 차례를 어기고 나룻배에 먼저 타려고 하므로 소생이 말하기를 다 같이 타고 건널 터인즉 가마부터 태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며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나는 황희 정승대 카인이다. 하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황 정승대 카인이라는 말에 소인을 비롯한 일행은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 사람은 끝내 성미가 풀리지 않는지 강을 다 건너와서는 소인의 가마꾼에게 오줌을 갈기며 별의별 욕을 다 퍼붓더군요. 그런 무참한 꼴을 당했기에 대감을 찾아뵙고 하소연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노영께서 내 집 하인에게 그런 봉변을 당하셨다니 뭐라고 사과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소. 주인으로서 집안 하인배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불찰이 크니 미안막심하구려. 대감께서 이토록 말씀하시니 제가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황희는 그 정도의 사과말만 했을 뿐 다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세상살이가 어떠니 시골 농사 형편이 어떠니 하는 쪽으로만 화제를 끌고 갔다. 선비는 그가 공명정대하기로 소문난 재상이므로 문제의 하인을 불러 단단히 혼을 낼 줄 알고 기대했는데 가만히 보자니까 그냥 덮고 지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고 처벌을 요구할 수도 없어 속만 끓이고 앉아 있었다. 마침 저녁때가 되어 하녀가 대청 앞에 나타나 진지상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마침 손님이 계시고 하니 이리 내오너라. 그렇게 해서 저녁상이 나오는데 선비가 보니 좁쌀 미음 한 그릇에 소금 한 종지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자기네가 먹는 것보다 못한 음식이었다. 황희는 저녁상을 들고 온 하인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속삭이고는 선비더러 같이 들기를 권했다. 그처럼 형편없는 저녁을 대접받고 나서도 선비는 얼른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정승이 문제의 하인에 대한 처벌을 이제나 내릴까 저제나 내릴까 하고 기다린 것이다. 그러나 황희의 입에서는 끝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럭저럭 날이 어둑어둑해졌다. 마침내 선비는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황정승은 천하의 공명정대한 양반이라지만 알고 보니 속과 겉이 다르구나. 이런 불쾌한 심정으로 황희의 배웅을 받고 사랑을 나선 선비는 막 중문을 나서다 말고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하인 하나가 곤장을 들고 서 있고 그의 발부리 쪽에는 둘둘만 거적이 놓여 있었다. 선비를 본 하인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어제 나리를 욕보인 놈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대감마님의 분부대로 엎드리게 한후 곤장 30대를 벌하였습니다. 아니, 뭐라고? 대감마님께서는 나리의 기분을 언짢게 하지 않으려고 소인네더러 조용히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새삼 황희의 인격에 감복하는 한편 자기의 경솔을 탄식해 맞이 않았다. 황희가 늙고 병들어 병석에 누웠을 때였다. 병이 하루하루 깊어가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옆에 앉아 눈물 짓는 부인을 보고 황희가 말했다. 내가 황송하게도 여러 심금을 모셨을 뿐 아니라 이만큼 살았으니 무슨 여한이 있겠소. 부인은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대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남게 되는 가족들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특히나 우리 막내의 혼사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되지 않겠소. 어떻게 되다니요. 대감, 생전에 출가시키려고 해도 혼수 마련할 일이 난감하여 걱정인데 하물며 대감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씀입니까? 당시 황희의 슬하에는 관연한 막내딸이 있었는데 워낙 가난해서 혼례 비용 마련이 어려운 데다 집안 어른이 병중이어서 그럭저럭 미루다 보니 곤기가 지나 있었다. 그의 혼수는 걱정 마시오. 영남 사는 광대 바우세가 마련해 줄 테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튼 두고 보시오. 부인은 영감이 노환이 깊다 보니 헛소리를 하나보다 싶어 더 캐묻지 않았고 얼마 후에 황희는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 막내딸이 마침내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워낙 가난한 살림이어서 홀옛날 입을 변변한 옷 한 벌, 가지고 갈 이불 한 채 마련하지 못했다. 날짜는 다가오고 아무 준비는 되지 않고 하여 온 집안이 수심에 잠겼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대문간이 떠들썩해서 하인들이 나가보니 관복을 입은 사람 여럿이 짐짝 연함은 개를 대문간에 부리고 있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십니까? 우리는 이조별례방에서 나왔네. 정경 부인마님께 기별 올리게. 별내방은 나라에서 임시로 지출하는 비용을 맡아 처리하는 부서였다. 깜짝 놀란 하인이 달려가서 정경 부인을 모시고 나오자 별내방 관리들이 공손히 말했다. 오늘 상감마마께서 황정승댁 작은아가씨 혼수를 공주마마 혼수와 똑같이 마련하여 보내라 하시므로 소인들이 어명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정경 부인의 놀라움은 컸다. 도무지 뭐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황망한 중에 짐짝을 받아 풀어보니 그 속에는 주단 포목은 물론이고
칠보와 의장까지 값비싼 혼수품이 없는 것 없이 갖추어져 있어 정경 부인이 뜻하지 않은 하사품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차근차근 연유를 알아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당시 조정에 경사가 있어 연회를 베푸는 경우 삼남 각지의 이름난 광대를 불러 공연을 즐기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 있었다. 경상도의 광대바우쇠는 줄을 잘 타기로 유명했는데 마침 궁중에 연회가 있어서 바우쇠가 물려 올라왔다. 바우쇠는 왕을 비롯하여 문무백관이 경회로에 모여 앉아 술을 마시는 동안 그 옆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줄을 타며 너풀너풀 나비춤을 추었다. 그렇게 줄 위에서 나비춤을 다 춘 다음 이번에는 꽁무니에 찼던 수건을 끌러 이쪽 궁둥이에 붙였다. 저쪽 궁둥이에 붙였다. 우스꽝스런 신용을 하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이것은 찢어지게 가난한 황정승댁 정경부인마님이 속꽃 하나로 작은 아가씨와 돌려가며 인문격 이렸다. 그 말을 듣고 모두 박장대소를 했는데 왕은 도무지 궁금했다. 그래서 영의정 허주에게 저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고 물었다. 예,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신 황희 대감댁에 가난함이 하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다 보니 광대패의 사설로까지 읊어지게 되었나 봅니다. 아니, 생전에 황정승 청렴이야 과인도 잘 아는 바요마는 형편이 그다지도 궁색하단 말이오? 황공하옵니다. 대감께서 돌아가셨으니 더더욱 어렵지 않겠습니까? 왕은 황희의 유가족이 사는 모습이 어떤지 몰래 알아보라고 분부했는데 다녀온 사람의 보고인즉 막내딸이 혼수가 없어 꼴레도 못할 지경이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탄식해 마지 않았다. 생전에 국가에 끼친 공로가 얼마나 큰데 가족들이 사는 형편이 그 지경이란 말인가? 그래서 왕은 특별히 그 딸의 혼수 전부를 공주의 혼수와 똑같이 마련해서 지급하라고 했던 것이다. 정경 부인은 그제야 남편이 임종 전에 한 예언이 허튼 소리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 한 가지 일화만 보더라도 황희가 얼마나 청렴했고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즐겁게 시청하셨는지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